어디 멋진 거 타는데? 안녕하세요. 자, 2026년 5월 12일 한방호 출조입니다. 화요일이에요. 오늘도 배가 엄청 많아요. 오늘 날이 흐립니다. 며칠간 너무 더워가지고 흐린 날이 좀 반가워요. 중간에 비 예보도 있는데 우비도 좀 챙겨왔습니다. 다시 장화를 신었어요. 오늘 출조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아마 배 손님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바로 첫 수가 나왔어요. 첫 수 날이 흐려서 국방을 한번 넣어봤는데 국방 애기에 바로 한 마리 잡았네요. 군함그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으쌰, 씨알 좋아요. 자, 오늘은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풍을 폈고요. 배는 살짝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아, 군함그린을 애기 하나를 잃어버렸다 생각했는데 여기다 꽂아놨었네. 자, 왔어요. 오, 떨어졌다. 자, 잡았다 따네요. 애기는 꼭 한 가지만 아니라 이것저것 좀 써보고 잘 무는 걸 좀 찾아봐야 돼요. 다양하게 써봐야 됩니다. 우와, 우와, 거치대 안 쪼여나가지고 앞으로 푹 쭈그러들었네. 군함그린은 슈퍼쉘로우 쓰고 있고요. 다 국산이에요. 야마시타 거 안 쓰고 백경 백경 거? 이건 백경 거 아닌데? 그냥 뭐 다 슈퍼쉘로우로 나오는 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늘이 좀 작더라도 얘네들은 다리 안쪽에 후킹이 돼가지고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삼봉보다 나은 것 같아요. 자, 주황색 야광에도 한 마리 나옵니다. 이 며칠간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 인터넷에서 최저가 6,200원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드롭봉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오징어를 일자로 세워서 물 쏘는 거까지 다 보고요. 바늘이 약간 설박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일자로 위로 세워두면은 그 사이에 중력으로 바늘이 더 깊게 박힙니다. 그 다음에 들어 올려야지 약간 설 걸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리다가 잘못하면 빠질 수도 있어요. 첫 수를 이렇게 뭐 어떤 애기를 잡더라도 이게 두 번, 세 번 이어질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애기는 다양하게 써보고 같은 애기에 두 마리 이상, 세 마리 이상 연타로 나오면은 그 애기를 둘 다 같이 써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애기가 다 다른데 하나씩 깔짝깔짝 물면은 애기를 안 타는 거예요. 애기 안 타고 액션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흔들 거리는 실루엣을 보고 달려드는 걸 수도 있어요.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늦잠 자서 제가 한 10분 정도 늦었는데 일어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로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나왔습니다. 늦잠을 자서 그런지 잠은 정말 많이 자가지고 컨디션 정말 좋네요. 뭐랄까, 맨날 아침에 마시던 커피가 필요 없습니다. 오랜만에 풀수면을 했더니 일찍 잤는데도 늦게 일어나 누적된 피로에 의해서, 그리고 엄청난 일교차에 의해서 긴 수면이 필요했나 봅니다. 몸에 좋다는 것도 좀 주워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요즘에 밥만 많이 먹었더니 살만 찌고, 갑오징어 시즌 동안 4kg 찐 것 같아요. 너무 잘 먹고 다녀요.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아직 활성도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난 며칠간의 아침에 불꽃 피딩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조금 시즌이 지났나 이 생각도 들어요. 선속은 0.5노트 정도 나와서 그렇게 느린 건 아닙니다. 자, 지금 아침 시간이, 지금 이 시간대 이 들물, 이 시간이 피딩이에요. 몇 시간이 아침 들물에 나왔고,
지금 입질 안 하면 끝들물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쪽이야 뭐 들물 내내 잘 나오는 경우는 되게 좀 드문 거고, 잘 나올 때야 뭐 그냥 물 가는 내내 잘 나오지만, 보통 물이 시작할 때보다 이제 끝날 때 더 잘 나옵니다. 자, 잘 나오고 있어요. 잘 안 나와서 들어서 바깥쪽으로 캐스팅을 해가지고 끌어서 잡았습니다. 캐스팅해서 잡으니까 안쪽에 있던 것도 같이 물었어요. 같이 쫓아온 걸 수도 있어요. 오징어가 이제 2마리, 3마리씩 다니니까 지금 무조건 배 흐르는 방향, 옆방향으로 살짝 캐스팅을 해줘야 돼요. 오늘 날이 흐려가지고 오징어도 시야가 이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자, 군암그린. 자, CR 보면 암놈이거든요. 아직 이만한 암놈들이 나온다는 거는 시즌이 아직 끝나진 않았다는 얘기예요. 야! 아. 팅. 저 밑에 떨어진 찍찍이 보면서, 와, 찍찍이 떨어졌네, 어이없네 하다가 채비도 터졌어요. 아, 진짜, 아, 어이없다. 뭐 하나 떨어뜨린 거 구경하다가 캐스팅 하다가 라인 터뜨렸어요. 서밍을 안 했어요. 저거 떨어졌네 하고. 자, 라운드 스냅이죠. 스냅 언니. 얘도 라운드 스냅. 얘는 키우라 거. 이거는 가마가츠 거. 네, 가마가츠 게 좀 더 작아요. 이건 오야코 도레라고, T자형 도레, 일반 도레. 얘도 T자형 도레. 얘는 양스냅 도레. 이건 문어 도레, 오모리 도레. 얘도 오모리 도레. 애깅 전용 태클입니다. 자, 가버전도 나오네요. 핑크체리. 케이무라예요. KVI. 자, 지금도 입질이 없어서 바깥쪽으로 캐스팅을 했어요. 회수가 상당히 많이 되네요. 아이, 뭐야 이거. 터졌어요. 봉돌이 터진 것 같아요. 하하. 너무 어이가 없다. 채비 만들어서 내린 지 한 번 만에 터졌네. 아, 날씨 좋다. 시원하구만. 아, 한바탕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배가 좀 많이 돌았습니다. 배가 돌아서 선미는 제가 좀 이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옆으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호, 도대체 바람 방향? 예보는 남풍인데 지금 또 북풍이에요. 자, 드롭봉을 할 땐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세워서 정렬을 시킨 다음에 드롭봉을 해야 돼요. 세워서 정렬을 해야지 오징어가 물을 한번 뿜거든요. 근데 물을 뿜을 때 머리가 물속에 들어가 있을 때 뿜어야지, 들고 있을 때 뿜으면은 뭐 비를 맞기도 하지만 먹물을 우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또 문제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추진력으로, 제트 추진력으로. 그래서 물속에 오징어 머리를 살짝 담궈 놓은 상태로 물을 쏘게 한 다음에 들어 올리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바늘도 최대한 깊게 박히겠죠. 일단 되게 설 걸렸을 때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설 걸렸을 때는 그때 뜰채로 떠야 되고, 설 걸려 있어도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이 바늘로 더 다리를 더 걸 수도 있어요. 방법이 한번 많이 있습니다. 드롭봉도 너무 성급하게 하면은 오징어 떨어지기도 하고요. 먹물도 많이 맞고 안 좋아요. 일단은 뿜고 있는 물을 한 번쯤은 쏘게 한 다음에 들어 올리는 게 좋아요. 이렇게 거꾸로 들어서 쳐다보고 있으면 오징어가 위협을 느껴가지고 물을 바로 쏩니다. 사이즈 배 방향이 약간 남동쪽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의 아주 즐거운 시간이네요. 자, 제가 자리가 선미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렸어, 채비가. 바닥 잘 찍어주고, 자, 풍을 놨으니까 거치가 더 잘 될 거예요. 바닥 잘 찍어두고 그냥 초리 때만 통통통통통 거리게 냅두면 알아서 달려듭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바람이 좀 불잖아요. 배가 옆으로 바람에 밀릴 때는 가시줄이 좀 길어야 돼요. 자, 바람에 배가 밀리면 일단 조류랑 다른 방향으로 배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가시줄이 잘 펴져요. 이러면은, 자, 여기서 자, 오늘 가시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가시줄, 맨날 저한테 이 단차, 봉돌 단차를 얼마큼 줘야 될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봉돌 단차를 어떻게 줄지는 딱 정하는 거는 일단은 일단 오징어가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이거를 좀 빨리 찾아야 돼요. 자, 즉 바닥에 폴링을 딱 시켜서 바닥을 좀 끌었을 때 먹는지, 아니면은 애기가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먹는지, 두 가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엄청 잘 나오기도 해요. 그렇게 떠다니는 거 먹을 때가. 물 죽었을 때도 그 떠다니는 거 많이 먹고요. 자,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거를 먹을 때는, 자, 우리 바닥에 이제 애기를 가라앉혀야 되잖아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거, 지금처럼 채비가 살짝 옆으로 날릴 때는 가시줄이 시작되는 이 봉돌 단차, 여기 이 가시줄 여기서부터 애기가 이렇게 쭉 뻗어요. 여기서 천천히 가라앉단 말이에요. 잘 안 가라앉아요. 근데 천천히 가라앉기 때문에 가시줄을 길게 주는 겁니다. 길어야지 잘 가라앉아요. 짧으면은 너울 때문에 계속 위로 살짝 들어 올려지면 높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닥을 못 닿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못 닿는 거예요, 애기가. 근데 길어지면 봉돌 혼자 이렇게 움직여도 앞으로 살짝 퉁 쳐서 나왔다가 바닥에 딱 가라앉겠죠. 그럼 바닥 가라앉으면 이때 애기가 오징어가 올라타고. 자, 가시줄을 길게 주는 것과 또 하나, 무거운 애기를 쓰는 거. 자, 애기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되게 심플하게 쓰고 있지만 애기 무게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시판 되는 게. 근데 제주도에서는 풍을 피고 낚시하고 대부분 겨울 시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즐이 삼봉을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서귀포권에서 되게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저는 이제 무늬 오징어 애기, 쉘로우, 슈퍼 쉘로우, 베이직까지 다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아까 저희 풍 없이 운영할 때는 제가 베이직을 사용을 했어요. 베이직 사용해가지고 제가 꽤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밑걸림 엔딩으로 다 끊어져서 없어졌고요. 지금처럼 이제 풍을 폈는데도 좀 날린다 싶으면 이때는 쉘로우 애기가 딱 맞아요. 삼봉 애기도 괜찮고요. 삼봉 애기를 쓰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단차를 봉돌 단차를 좀
이렇게 날 때는 길게 주지 않아요. 거의 오모리를 가깝게 운영을 하고 가지줄 길게 사용을 하고요. 점점 바람도 죽고 물도 안 가고 이때는 애기를 띄우려고 하면 이제 가지줄을 점점 짧게 해야 되겠죠. 애기를 띄우려고 하면은 가라앉히려면 길게 하고. 자, 그리고 이렇게 물이 갈 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가지줄을 좀 짧게 쓰고 싶다 이럴 때는 진짜 봉돌 단차를 거의 없애는 거예요. 오므리릭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내가 들면은 같이 따라와서 애기 살짝 들어 올렸다가 바닥을 딱 내리면 같이 애기 바닥에 탁 안착을 해요. 이것도 가지줄이 한 3-40cm 정도 줘야 됩니다. 밑걸림. 으악. 고래 잡았다. 자, 내용이 제가 좀 얘기하다 좀 헷갈려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스프를 꽉 잡아서 터뜨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애기가 지금 며칠 전부터 그랬어요. 애기가 바닥에 착 붙었을 때 올라타거든요. 그것도 바닥에 착 붙은 것도 잡았다 놨다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봉돌 단차를 되게 작게 주거나 아니면 오모리릭을 쓰던가 아니면 베이직 애기 쓰던지 아니면 이제 국산 애기 중에 좀 무거운 삼봉 애기 이런 걸 사용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요질 애기로 봉돌 단차 거의 없이 최대한 길게 좀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요질이 야광 애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구매 단가가 7,000원보다 좀 안 나와요. 제가 6,200원이랑 7,500원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 뭐 섞어서 중가치로 하면 7,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국산 애기를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바늘이 좀 더 길고 떨어짐이 적은 야광 요질 애기를 사용을 하는 게 저한테는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갑자기 해도 떴네요. 자, 이렇게 봉돌 단차 가지줄 길이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할게요. 자, 쉽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일단 같은 비중의 애기, 요질 애기를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자, 봉돌 애기를 바닥에 좀 쭉쭉쭉 당긴다. 가라앉히고 싶으면은 봉돌 단차를 줄이는 거예요. 바닥에서 좀 많이 먹는다 싶으면은 지금처럼 채비가 좀 날릴 때 약간 떠서 먹는다 싶으면은 봉돌 단차를 올리고 가시줄 길이를 짧게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층에서 유형을 이렇게 잘 해요. 그리고 중층 유형을 시킬 때는 항상 살짝 들어서 운영하다 바닥을 쿵 한번 찍는 거예요. 애기를 바닥에 잘 붙여서 운영하는 애기들은 잘 먹을 때는 봉돌을 바닥에 질질 끄는 겁니다. 제가 대부분 바닥에 봉돌을 질질 끌죠. 바닥에서 안착을 한 애기를 가장 많이 오징어들이 잘 달려들어요. 그리고 떠서 먹는 오징어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바닥에 한 번씩 탁탁 떨어진 애기에 더 큰 오징어들이 달라붙습니다. 애기는 너무 많이 크게 움직이면은 작은 오징어들이 먼저 달려들어요. 되게 좀 적당한 어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필이 너무 세다. 야광과 K무라를 쓸 때 어느 순간인가 야광이 작은 것만 나올 때도 있어요. 어필이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그걸 현장 상황에 맞춰서 계속 미세하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가시줄 길이, 애기 컬러. 그래서 어떤 걸 넣어서 어떤 걸 믹스를 했을 때 더 큰 것들을 잡을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을 할게요. 그게 이 갑오징어 낚시의 재미입니다. 결국 이거를 오랜 시간 동안 갑오징어 낚시를 하면서 잘 잡고 많이 잡고 큰 것들을 잡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수치화를 좀 만들고, 그리고 조연기도 자주 쓰면서 이때는 내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지, 이 날씨, 이 밝기, 뭐 조류 그런 걸 다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1년 지나면 리셋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연기를 쓰면 어느 정도 나만의 기록이 남잖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뭐 보는 사이트가 전혀 다르면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좋다, 저게 좋다. 올해 같은 경우는 새우애기가 대표적인 예죠. 정말 9.9처럼 유행을 타가지고, 그게 아니면 오징어를 못 잡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안 썼죠. 예전에 많이 써봤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붙여봐서 큰 이득이 없어가지고 이럴 거 하면은 굳이 쓸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안 썼습니다. 자, 올해 그냥 쓰던 거 계속 쓰시면서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저게 더 나오는데? 나중에 선택을 해도 늦지 않아요. 너무 갑오징어 낚시가 애기가 좀 유행을 많이 탑니다. 좀 불필요한 유행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불필요한 유행에 휩쓸려서 신상을 많이 구매하기보다는 조금 저렴한 아이템들, 일단 과거에 잘 나왔던 아이템들 중에서 조과가 좋았던 것들 중에서 가격적으로 접근했을 때 되게 이득을 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기는 과잉 생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신상은 비싸요, 항상. 하지만 과거에 대유행을 했던 애기들은 가격이 쌉니다. 자, 재고를 처리를 해야 돼서 정말 싸게 파는 애기들도 많아요. 좋은 것들 중에서. 그런 거 골라가지고 구매를 해두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미끼가마 쓰는 애기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 이만큼이 손이 끝에서 끝에 보이죠? 약간 70cm 정도 제가 가지줄을 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걸로 연타를 한 대여섯 마리 했습니다. 연타로. 그냥 연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속 잡았다가 아니라 그냥 찍자마자 한 마리씩, 찍자마자 한 마리씩, 찍자마자 한 마리씩.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이제 배가 막 옆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금 오늘 물은 정말 안 가는 날이에요. 물이 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가 풍이 펴져 있으니까 풍이 딱 펴져 있으면 반원 풍 기준점으로 배가 이런 식으로 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지름 반경이 제일 크잖아요, 바깥쪽이. 그래서 제가 오징어를 연달아 잡았어요. 제일 큰 반경으로 탐색을 해주니까. 근데 이제 안정화가 됐어요, 채비가. 바람이 죽었어요. 어쨌든 지금 물은 안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이 갈줄 그대로 이용을 하면은 애기가 바닥에 그냥 계속 붙어 있어요. 계속 붙어 있어요, 바닥에. 자, 일단은 애기가 이제 상하로 이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가지줄을 좀 잘라줄 겁니다. 상하로 움직인다는 거는 제가 거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 거치 너울에 봉돌이 이만큼 돌렸을 때 애기가 같이 살짝 따라 올려서 이만큼 들어 올려지면 애기가 같이 따라 올라올 수 있을 그 정도. 너무 길면은 이만큼 따라왔다가 바닥에 딱 가라앉아서 라인이 이렇게 꼬부러진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물속에서 이러면 액션도 안 나오죠. 오징어가 달려도 우리가 몰라요. 애기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지금 상황은, 지금 이 시기에는 오징어들이 활성도가 좋아요. 활성도가 좋으니까 뭐가 움직이는 거 어느 정도 움직여도 애기가 막 꾸물렁 돼도 공격을 해요. 자, 그리고 애기를 봤을 때 이 공격 지점을 보잖아요. 뒤쪽에 있죠. 뒤쪽. 이거는 떠있는 애기를 물었다는 거예요. 떠있는 애기를 물어서 애기가 거꾸로 후진입을 하고 있을 때 움직이는 거, 유행하고 있는 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줄을 좀 조금씩 줄여오면서 입질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애기 가지줄을 길게 했을 때 머리 쪽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폴링 바이트거든요. 바닥에 딱 붙어있는 애기를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공격 지점을 보고도 어느 정도 어느 상황에 오징어가 달려드는구나 이런 걸 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 부위가 꼬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갑오징어 입장에서는 저 꼬리가 이렇게 뒤로 진행을 한다면 저게 머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갑오징어는, 오징어 종류는 무조건 머리 뒤에를 공격을 합니다. 자, 입질하는 단차를 다시 또 찾았어요. 지금 이제 물이 많이 죽어서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 생각보다 입질이 없잖아요.
애기가 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입질이 없진 않아요. 지금 제가 두 가지 형태를 다 해서 던져 봤거든요. 하나는 이제 가지줄은 이제 똑같은 상태인데 봉돌 단차,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싶지만, 여기서 이 불과 이제 10몇 cm 넘는 이 봉돌 단차와 거의 바닥에 붙어서 오는 봉돌 단차의 차이가 좀 있어요. 애기가 계속 바닥을 질질 끌고 올 수 있냐, 위로 튀어 오르냐, 이 차이인데, 지금 거의 없이 오므리리그처럼, 아마 애기를 바꾸면 될 거예요. 애기 비중을 바꾸면은 지금 이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날 건데, 자, 거의 애기를 바닥에 붙게 만들어서 캐스팅을 하니까 바로 물었습니다. 일단은 캐스팅을 계속 여러 번 하고 있었는데 안 물다가 한 번 딱 물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거라도 좀 붙들고 가야 돼요. 지금 이게 방법이라고. 자, 드롭봉 할 때는 세워서 최대한 수직으로 만들어주고, 자, 물을 뿜게 하고요. 그러면은 얘가 애기를 계속 빙글빙글 다리가 감싸 오르면서 여러 곳이 같이, 아프니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바늘이 되게 많이 박혀요. 천천히 들고 있으면. 자, 여기서 내렸다가 던지고, 자, 봉돌을 충분히 견인해 줄 수 있는 로드로 봉돌을 앞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다시 던지고, 자, 이렇게 해서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캐스팅 동작 설명입니다. 자, 봉돌의 무게를 로드 허리 힘으로, 허리 탄성으로 날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드 허용 스펙이 이 봉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로드인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로드는 아오맥스 블로쿠어 C180, 자, 7:3mm 됩니다. 7:3mm라고 하지만 사실 갈치 로드고요. 봉돌 기준으로 한 60호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커버되는 로드라서 상당히 빡됩니다. 약간 문어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허리 힘이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50호, 40호, 60호 전부 다 부드럽게 캐스팅이 됩니다. 주로 제주도에서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40호 기준이고요. 40호로 하면은 더 멀리 던집니다. 지금 제가 동작하고 있는 거는 50호 봉돌이에요. 자, 봉돌을 살짝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는데, 이때 살짝 포물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봉돌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실린 무게를 갖다가 다시 로드의 탄성으로 밀면서 던지는 겁니다. 앞으로 갔다가 아래로 살짝 당겼다가 다시 밀어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 앞으로 들 때는 간단하게 살짝만 들었다가 내리는 거죠. 봉돌은 한 30cm 정도 초리대에서 길이가 있으면 딱 좋습니다. 적당히 힘이 실어지기 좋고요. 배월 수선이 되게 낮은 작은 배들이면은 이런 식으로 밀었다 당겼다가 힘드니까 그럴 때는 앞 살짝 돌려서 던져야 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서해 출조에 관련된 것들이 있으면 한번 더 따로 담아 볼게요. 비거리를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가늘한 라인이 얇을수록 좋죠. 조를 덜 받으니까. 그리고 봉돌 형태가 좀 물방울보다는 약간 이제 좀 길쭉한 형태들, 미사일 형태로 되어 있는 봉돌들이 바닥을 빨리 찍습니다. 너무 길면 또 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육각형 봉돌들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한 10호 정도 더 무겁게 쓰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50호 정도 사용을 하는 게 수심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좀 더 빨리 떨어지죠. 멀리서 아무리 멀리 던져도 떨어지는 시간이 천천히 너무 느려가지고 같이 조류랑 동조돼서 배 밑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멀리서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약간 무겁게 해서 잘 끌어오는 거예요. 자, 바닥 찍고 그만큼 끌어오는 동안 되게 많이 어필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애기가 조류 타고 이동을 많이 못하니까, 풍을 따라서 횡으로 이동을 못하니까 옆으로라도 이동을 해야 돼요. 던져서라도 끌어와야 됩니다. No, nothing else is the same.
waking up on Christmas Day. Ooh, ooh, waking up on Christmas Day. Tinsel wrapped around the tree, snowflakes dancing in the street, presents tied up with a string for you and me. So grab your stocking above the fire, bells are rocking to the choir. No, nothing else is the same. Waking up on Christmas Day, waking up on Christmas Day.